안녕하세요.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형기의 낙화라는 현대시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별을 꽃이 떨어지는 이 상황에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이별은 끝이 아니라 성숙, 그렇죠? 이런 과정이라는 이 시적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낙화의 의미 잘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연애에서는 이제 때에 맞는 이별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그죠? 때를 아는 거죠. 이별의 순간을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알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정말 아름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훌륭하다, 그죠? 갸륵하고 정말 기특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죠? 이별의 어떤 그 순리, 그쵸? 이런 것을 따라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아름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별의 직면을 화자가 겪고 있는 내적인 방황, 그럼 이제 잘못 해석이 된 거고요. 낙화를 또 아름답다고 표현하면서 뒷모습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면서 의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낙화가 이제 아름다운 것은 결국 뭡니까? 계절의 순환에 따른 자연의 섭리 질서에 순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낙화는 곧 이별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연의 질서를 수용하고, 그죠? 받아들이고 자연의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 인생의 삶을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죠? 이러한 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리법과 영탄법이 지금 쓰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연에서는요. 이별의 순간을 얘기합니다. 낙화의 순간. 그렇죠? 봄한철. 자, 봄한철이라고 하면 이제 사랑이라는 걸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고요. 격정이네. 격정. 격렬한 감정이죠. 그렇죠? 이 격정을 인내한. 그렇죠? 그러니까 봄한철의 사랑의 격정을 인내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격렬하고 갑작스러운 이 감정을 격정이라고 하고요. 우리 파토스라고 하죠. 정념 아시죠? 정념이라는 단어가 어려운데 이 정념에 해당되는 단어가 딱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적었습니다. 우리 김남조 시인의 정념의 기라는 시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이러한 감정들을 정념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사랑은 이제 꽃이죠. 꽃 떨어지고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제목입니다. 낙화죠. 그래서 하강적인 이미지가 두드러지고요. 이별을 이제 감내하면서도 지나간 사랑에 연연해야 한다. 연연해야 하는 건 아니죠. 연연이라는 것은 미련을 둔다는 얘기인데 또 화자의 회한도 아닙니다. 후회와 한탄이라는 건데요. 이것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세 번째에서는 이제 이별해야 하는 시기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분분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분분한이라는 것은 어수선하고 어지럽고, 그렇죠? 이런 동적인 이미지가 들어있고요. 시각적인 이미지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상징어라고 할 수 있고요. 낙화에 떨어지는 모습을 형상화한 겁니다. 자, 낙화라는 것은 이제 꽃이 시들거나 말라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낙홍, 낙영이라고도 합니다. 개화가 반대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단어, 낙홍, 고전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확인해 주시고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죠? 왜 그렇죠? 표현법 공부할 때 자주 쓰는 표현 방식이죠. 결별이라는 것은 이제 이별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이별이 만들어내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별과 축복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까? 모순되지만, 그렇죠? 모순되지만 이 속에서 시적인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역설적인 표현 방식이 되는 겁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뭡니까? 미래가 행복하기를 빌거나 기뻐하고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복, 기복, 강복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는 저주가 되겠죠. 그렇죠? 꽃이 져야만 잎이 무성해지죠, 여러분. 그리고 열매를 또 맺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이별 겪고 나서 이 정신적인 성숙에 있다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역설적인 이러한 표현 방식으로 이러한 진리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법이라는 것은요. 표현이 모순되지만 이 시 자체 내에서 이 결별과 축복이 동시에 들어있으면 됩니다. 아셨죠? 반어적인 표현과는 다르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별, 결별 같은 이런 헤어짐을 긍정적으로 좀 인식하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작가가 실제 벚나무 아래에서 그녀와 헤어진 아름다운 이별이었다라고 역시 상상으로 미화했다라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볼 때 한번 같은 이런 시적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훨씬 더 어떻습니까?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꽃이 막 떨어지면서 요즘 벚꽃이 많이 지금 피어 있던데요. 만약에 조금 지나면 비 내리고 나서 이제 되면은 막 떨어집니다. 그 휘날리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마치 축복된 그런 모습으로 시인은 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가야 할 때, 그렇죠? 지금은 이제 봄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별의 희생적 의미를 사연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성한, 그 무성한이라는 건 아주 빽빽하고 울창한 이 녹음은 여름을 상징합니다. 여름을 비유하는데요. 그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예, 그리고라는 접속어가 여기 나왔네요. 이별의 고통으로 인하여 삶의 목표를 상실하고 번민의 이거 아니죠. 상실과 번민은 아닙니다. 멀지 않아 이제 열매 맺는 자 결실이죠. 성숙, 과실, 결실 그렇죠? 이 열매 안에는요 예, 씨가 들어 있습니다. 씨앗이 그렇다는 거 뭡니까? 이 씨앗의 이미지는 미래지향적이잖아요.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숙과 결실은 끝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새로운 탄생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 씨앗이 그렇죠? 그 속에 열매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열매의 의미는 성숙과 결실이라는 겁니다. 그 가을을 향하여 그렇죠? 이별의 경험이 내적 충만 즉 성숙에 있는 거죠. 내적 성숙 이걸로 이어지려는 화자의 기대감을 갖다가 계절의 의미에 빗대어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꽃이 떨어진 다음 식물은 어때요? 여름의 무성한 녹음과 가을의 결실로 변모하고 발전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에도 이별의 열병을 거쳐서 청춘이 한 고비를 넘길 때 우리 인간도 삶도 한층 더 성숙해져 보람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승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 의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자, 두 번째 페이지 가시겠습니다. 오연입니다. 오연. 이별의 희생적 의미가 이제 담겨 있는데요. 자,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자, 청춘, 젊은 날의 그 건강한 시절이죠. 꽃답다라는 것은 꽃처럼 아름다움이 있게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유견에서는 이제 이별을 수용하는 겁니다. 헤어지자. 시적 상황이죠. 이별의 상황. 그렇죠? 섬세한 아주 곱고 가는 손길. 이 손길이 이제 손을 의인화된 거죠. 좀 의인화됐습니다. 흔들며. 그렇죠? 이 꽃잎이 의인화가 됐잖아요. 예. 흔들며 예, 동적인 이미지가 나왔고요. 하롱하롱. 자, 음성 상징어죠. 예, 가벼운 물체가 흔들리는 모양이에요. 꽃잎이 지는 어느 날. 그렇죠? 예, 낙화가 되는 어느 날. 자, 7년으로 가겠습니다. 이별로 인한 내적 성숙을 이룹니다. 마지막.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사랑, 나의 결별. 그죠? 예. 샘터라는 것은 이제 물이 땅에서 저절로 솟아나는 자리를 샘터라고 하잖아요. 이 물이 고이듯, 이 보인다는 건요, 이제 물이 모이는 거죠. 머금듯, 뭐 물이 서리듯, 그렇죠? 예. 성숙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표현은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이 샘터에 물 고인다는 의미는 뭐 예, 성숙의 의미를 표현한 건데요. 좀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이 샘터라는 것은 조금씩 끊임없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숙한다는 겁니다. 이걸 비유하기 위해서 시인은 이 샘터라는 이미지를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별로 인한 상실감을 잊고 과거의 삶을 회개하자 이런 말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맞지만 뒤는 틀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OX로 확인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내 영혼의 슬픈 눈. 그러니까 슬프다는 것은 이별의 아픈 과정이 있는 겁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영혼이 존재한다고 여기는 그러한 정신적인 넋입니다. 넋,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별의 고통을 참고 견뎌서 성숙하는 인간 내면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준 그런 시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이 부분도 잘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시와 연관성 있는 시 중에 김현승의 눈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눈물도 역시 슬픔을 종교적으로 기독교로 승화하면서 순결한 삶을 추구하는 그렇죠? 역시 눈물이라는 건 하강적인 이미지지만 이 슬픔이지만 더 발전, 승화되기 위한 그런 순결한 삶의 축을 노래한 겁니다. 그래서 슬픔을 이기고 극복한 그걸 또 종교적으로 승화한 이런 부분에서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 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유추라는 표현 방식을 쓴 겁니다. 유추. 그렇죠? 자연사와 인간사를 연결해서 개화는 봄이죠. 청춘, 격정, 꽃, 사랑을 의미하는 거고 여름에는 낙화입니다. 낙화. 이별, 결별을 의미하는 거고 열매는 가을이죠. 열매, 영혼의 성숙. 그렇죠? 그래서 계절의 의미와 인간의 모습 이걸 짝을 대응시켜서 설명했다라는 의미에서 유추입니다. 유추. 자, 꼭 확인하시고요. 핵심 정리하시면 이제 이별을 통한 정신적 성숙이 주제가 되겠고 사색적, 유추적, 독백적, 감각적, 교훈적, 영탄적, 변증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만나고 헤어지고
더 크게 성숙하는 이러한 걸로 볼 때 변증법으로도 접근할 수가 있고요. 표현상 특징의 첫 번째 가면 자연의 삶과 인간의 삶을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인간사의 이별을 낙화로 그려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의적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낙화와 이별이 자연의 섭리이고 인생의 법칙이다. 이렇게 또 이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죠. 낙화 이후의 열매에 주목하면서 화자는 낙화를 통해서 깨달아요. 그리고 이별을 담담히 수용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역설적인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고 꽃이 떨어진 후에 열매가 맺는 이 자연스러운 섭리를 통해서 영혼의 성숙으로 승화될 수 있음을 노래합니다. 또 꽃 전반부에는 어때요? 젊은 고뇌, 후반부의 성숙, 인내의 대립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대립구조도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8번에 오연은 낙화가 여름날의 무성한 녹음, 가을날의 열매를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고요. 즉 통과 제의와 같은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더 큰 더 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을 감내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잖아요. 무성한 녹음과 풍성한 결실을 맞기 위해서는 청춘기의 고통을 슬기롭게 감내하는 것. 이게 바로 통과 제의입니다. 그 지금 겪는 이 아픔이 성숙을 위해서 감수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슬픔 자체는 부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마지막 시행에 보면 물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눈물의 형상을 암시하고 있는 비의 정서,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낙화의 모습에서 인간사의 이별, 결별의 원리를 통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영기 시인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고요. 폭발한 시가 또 유명합니다. 낙화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한 번 정도 보시면 더 좋겠고요. 자, 오답 피하기 연습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조적 표현 안 나옵니다. 자기를 조롱하는 거 안 나와요. 또 의성어를 활용해서 의성어도 안 나옵니다만 의태어가 나오는 거죠. 경쾌한 분위기도 아닙니다. 영탕과 독백 여기 나왔죠. 맞습니다. 4번에 대상의 불변성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소멸을 하고 있잖아요. 또 동일한 문장 형태가 아니라 유사한 문장입니다. 동일한 게 아니라 유사하다. 굉장히 세심하게 보셔야 됩니다. 또 순환의 의미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계절이 순환한다는 의미를 강조하려는 게 아니에요. 또 선경 후정의 원리 아닙니다. 선경 앞에는 경치, 뒤에는 감정 이게 아니죠. 자, 슬픈 눈을 통해 억제했던 감정이 일시에 분출되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상황을 객관적으로 형상한 것도 없고요. 사실적으로 전달하지도 않습니다. 화자의 정서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드러납니다. 또 사연에 이르러 화자의 정서적 태도가 죽는다라는 시를 통해서 변화 양상을 보이죠. 그렇죠. 긴박한 상황으로 바뀌고 또 말줄임표를 이용해서 여운을 줍니다. 의태어를 통해서 그렇죠. 하롱하롱 그죠. 감각적으로 묘사합니다. 또 비유적인 표현 주제 여기에 나왔죠. 고이듯 영탄적 표현 긍정적 여기 아름다움과 또 대상을 의인화했죠. 하지만 대상과의 화자의 거리감을 부각하는 게 아니라 동질적이고 가까운 느낌을 줍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이영기의 낙화라는 현대시를 공부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어렵지만은 않죠?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